인공지능의 본질적 한계입니다. 지금 인공지능에서 가장 연구가 안 된 분야가 무엇이냐? 라는 질문을 받았는데요. 제 생각엔 이쪽인 것 같습니다. 약간 감도 안 오고 지금 연구되는 게 조금 막연한 느낌도 있어요. 실제로 뭐 몇몇 기법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해석의 문제도 많고요. 인공지능에 대해서 가진 본질적인 한계, 특히 너무나 연구가 적게 된 분야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인공지능 엄청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. 챗GPT, 알파폴드. 알파폴드는 이번에 노벨상도 탔죠. 챗GPT는 웬만한 검색 엔진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왜 눈에 띄는 인공지능 기업이 드문가요? 여러분들이 아는 인공지능 기업 하나만 이야기해 보시겠습니까? 거꾸로 여러분들이 아는 자동차 기업, 반도체 기업, 제철 기업들을 이야기해 보세요. 당연히 후자는 잘 나올 것입니다. 근데 전자는 잘 안 나오죠. 또 실제로 인공지능 이용해서 큰 돈을 벌었다는 사람 들어보신 적 있나요? 인공지능 대학원이나 이런 거 취업 관련해서 사람들이 이야기가 많습니다. 인공지능 대학원 경쟁률 높죠? 그런데 졸업하고 좋은 기업에 취직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나요? 또 어떤 연구 레벨 말고 실제 산업에 적용해갖고 무언가 인공지능이 해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? 바로 여기서 인공지능의 본질적 한계, 아직 많이 부족한 점이 드러나게 됩니다. 바로 결정 근거를 알 수 없다는 것과 그에 따른 책임 소재의 문제입니다. 모델이 복잡해지고 변수가 많아지면 정확도가 상승하게 됩니다. 인간은 이런 복잡성을 다 고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단순화된 공식을 찾으려고 합니다. 그러다 보니 정확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. 또한 변수도 많이 고려하지 못합니다. 다만 인공지능은 모델이 정말 복잡해지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. 그냥 코드 한 줄 넣으면 됩니다. 변수도 그냥 다 때려넣고 알아서 그냥 몇몇 변수는 죽어버리겠죠. 그렇게 계산해버리면 됩니다. 변수를 몇만 개 넣어버리면 됩니다. 그러니까 정확도가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. 그게 이제 알파폴드의 무서운 점이겠죠. 그래서 인류 과학이 발달한 이후로 그 기간에 했던 것보다 더 많은 거를 가장 낮은 버전이 반나절 만에 했다고 하잖아요. 다만 여기서 이제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. 바로 결정의 근거를 알 수가 없습니다. 실제로 나라 정책에 인공지능 기법을 많이 쓰려고 합니다. 근데 문제는 근거를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겁니다. 여기 지역이 가장 좋다라는 결과가 나왔을 때 과연 그 모델을 갖고 바로 국가에 세금을 집어넣을 수 있는가? 귀중한 자산을 넣을 수 있는가라고 하면은 못합니다. 당연하겠죠. 모델은 이미 복잡해서 해석이 어려운 상태인데 정확도가 높다고 해도 그걸 믿을 수 있느냐? 모르는 겁니다. 반면에 정확도가 매우 떨어진 어떤 부동산 학자의 부동산 모델이 있다고 합시다. 그런데 그건 쓸 수가 있습니다. 이런 학자에 따르면 이런 변수가 이렇게 됐을 때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. 당연히 안 오를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신뢰도는 다릅니다. 다만 이제 모델이랑 비교해 볼게요. 이런 모델을 통해서 이렇게 됐습니다. 라고 했을 때 그 모델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며 어떻게 사람들을 설득할 것이냐 이것입니다. 또 여기서 책임 소재 문제도 발생합니다.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무서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. 근데 비행기의 사고율은 자동차보다 훨씬 더 적습니다. 당연히 사망률도 그렇고요. 그런데 왜 자동차가 상대적으로 덜 무서울까요? 뭐 이제 더 사고가 더 막 대형 사고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점도 있지만 아무래도 책임 소재 때문에 그렇습니다. 내가 운전하는 거니까. 내가 이제 위험할 때 잘 틀면 되지, 멈추면 되지 이런 느낌인데 비행기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. 자율주행을 한번 해볼게요. 자율주행이 훨씬 더 안전합니다.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. 통계로도 그렇고요. 그런데 자율주행을 하다가 손을 놓고 있을 수가 있나요? 또 그러지 말라고 하죠. 바로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책임질 거냐의 문제입니다. 내가 운전하다 내가 사고 나면 내 책임이죠. 그런데 도대체 이 인공지능 모델로 사고가 나면은 앞에 말씀드린 어떤 알파폴드 같은 걸로 약 후보군을 요약을 했어요. 그리고 뭐 간단한 실험을 하고 투입을 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. 누구 책임입니까? 챗 GPT도 마찬가지입니다. 우리가 수의사의 아는 지식보다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. 알파 그
챗GPT의 지식이. 왜냐면 인터넷 지식을 다 긁어 오기 때문에. 그런데 그 챗GPT 말을 듣고 여러분들이 어떤 약을 처방할 수 있냐? 그런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. 요새 이제 뭐 가끔 사법부 같은데 이제 반발을 하시면서 댓글로 다 인공지능으로 교체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. 근데 인공지능이 예를 들어 징역 20년 이렇게 했습니다. 그 선고를 하고 받은 거에서 철저히 순종할 수가 있나요? 그렇지 않죠. 그래서 인공지능이 지금 가진 어떤 큰 한계, 아직 거의 연구도 잘 안 된 분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근거를 아는 것입니다. 모델은 복잡해집니다. 점점 더 복잡해집니다. 해석도 안 됩니다. 거기서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결정적인 근거를 도출하는 이런 기법들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야 됩니다. 또 그러면 이제 아마 책임 소재 문제도 흐려질 것입니다. 아무래도 이게 핵심적인 변수니까 이렇게 될 것이다. 그래서 요런 게 인공지능이 가진 큰 한계임을 알고 여러분들도 나중에 정책이나 사업 혹은 이제 어떤 그런 관련된 일을 했을 때 요런 걸 꼭 좀 고려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